학교에 대한 친환경 우산급식이 올해로 3년차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식재료 유통에 관한 그 통합적 조정 역할이 좀 미흡을 해서 도내산과 그 지역산 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하고 도비와 시비 지원 취지와 모순된 사항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제도 뒷받침 미흡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 역량 교사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태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 공급협의회 합동회의 안건은 학교급식에 태백산 친환경 농산물, 태백 한우 등 공급을 위한 그 시와 교육청, 동축협 간 4개 기관 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존의 유통업자들은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농협하고 축협만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이게 무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시스템하고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농협하고 축협에서 협약에서 체결하는 요 물품은 실제 학교에 공급되는 물품에 비하면 이거 수적으로 보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물품을 다 공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이랬을 때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뭐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과연 이렇게 농협 따로 축협 따로 또 여기서 안 하는 또 다른 물품들은 또 다른 곳에서 뭐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구조적인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좀 생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제 강원도산도 있지만 최소한 태백산 태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나 1차 가공식품, 일반 농산물이 학교 식자재로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내일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여러 이제 종류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농협이나 축협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협과 축협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태백산 농산물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되고, 단지 이제 여기서 소규모 학교는 그 예산액도 많지 않은데 구매를 하는데 번거롭지 않겠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판단하고 있겠지만은 학교에서도 소규모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판단하고 있으시겠지만은 공동 구매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하루에 30급식을 하는 학교는 저희 기숙사가 있는 30급식을 하는 학교는 매일 배송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기본적인 그 폼 자체는 일제 그런 학교를 제외한 건 일주일에 순환하는 걸로 짰지만 뭐 그거는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논의되었던 지금 인근의 정선은 지금 급식지원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관을 하면서 정성 반대 친환경 농산물을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군도 지금 뭐 작년엔가 급식센터를 또 지어서 농협에서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나 태백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양이 늘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EAT에서 입찰 시스템으로 단가 저단가로 자꾸 입찰 시스템으로 통과를 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저가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들 아시지만 태백 농산물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그 태백의 농산물이나 태백의 친환경 농산물을 그 공급 확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농협에서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천여 명 되는 조합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 계약책을 통해서 향후에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충분히 취급 품목이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지금 현재 받아 놓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하게 되면 엄청난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게 되면 취급자 자격을 갖춰지지 않는 태백 농협이 급식 지원 체결은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왕성 유통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친환경 취급자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포장할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당초에 그 생산된 거를 재포장하지 않고 그냥 유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협은 그 당연히 유통을 할 때 재포장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진행 중이고요. 그 당초에 실무 협약을 할 때 협약이 진행이 될 경우에 공급 예정일이 6월로 볼 때 저희가 5월 말까지 지금 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구자들이 먼저 해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묻혀버리고 각종 교육에 또 뭐에 제재를 받고 시작점 불시연금 수십 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다 법규에서 해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난 이게 이 자리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왜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좀 더 잘하게끔 지원하는 자리가 돼야지. 친환경 농산물 비롯 그 다른 타제품을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 구조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너무 시간이 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태백의 취급 농산물을 지금 뒤에 보면 친환경 인증 품목이 4가지 정도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때 과연 누가 이걸 해야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사과,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학교 급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사과밖에. 사과는 계절 상품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자, 양파, 뭐 무배추, 당근 이런 것들의 그 기본 식재료들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내 농가와 행정과 연계해서 친환경 인증을 진행시키고 친환경 재배 현장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한 전반적인 거로 확대를 과연 이대로 이 시스템대로 가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대로의 그거는 제가 봐서 장기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현재 단기적인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 개 업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통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가 지금 예전 가격으로 배부해 드린 그 자료 내용보다가 단가가 상당히 저희들이 그 시장 조사하고 파악해 보면 저희가 지금 과거에 했던 그 사장님들이 하셨던 단가보다가 통합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단가를 많이 그 낮춰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대 저희가 뭐 기존에 했던 그 유통시키는 분들이 어떤 기여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저희 농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내 농산물을 많이 공급하고 또 그런 데 역할을 할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업체하고 농협하고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친환경이 저희가 지원받는 게 1인 45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45원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현재 사과도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쓰고 있는데요. 이 사과라는 거 가격만 하나만 봐도 단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과를 먹이려고 해도 친환경 단가가 너무 높은데 저희가 친환경 45원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태백산 사과, 비싼 사과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봄의 사과보다 단지 친환경 태백 사과라는 이유로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니까 어차피 45원 쓸 거 아니냐, 그래도 단가가 높으면 뭐 어떻냐, 이런 식으로도 말이 와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시스템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 농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종류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이게 어느 친환경이 어디 제품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친환경을 써야 되지만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게 학교별로 다 이게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농협하고 이 얘기가 오가면서 이 제품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45원을 더 뽑았을 수 있구나. 지금 저희 같은 학교에서도 최대한 많이 썼는데 올해 한 100만 원 가량을, 180만 원 가량을 친환경 제품을 못 써서 반환을 했어요. 근데 그 180만 원을 더 쓴다면 제가 여기에 있는 고춧가루 들기름을 180만 원 어치만 살 뿐이지, 그거를 고춧가루 우리 학교 전체 물량 고춧가루 들기름을 친환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친환경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아까 윤종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교직지원센터가 돼서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게 정말 가격이 좀 안정되게 공급이 되어서 향후 발전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태백의 아이들이 태백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교육상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걸 씀으로 해서 운송비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면서 이게 자연을 아끼고 자연 친화적 저탄소 녹색 식생활이 되는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어느 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이고 저단가로 해서 꾸준하게 아이들이 이게 교육과 연관이 돼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 관련되시는 분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1차적으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이전 단계에 공급이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그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좀 회의를 하면 좀 원만하게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업체는 업체, 뭐 유통은 유통,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거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 단체는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4번에 보면 언젠가 한번 우리 회의할 때 생산자하고 유통업자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두 분 갖다는 또 말이 안 맞아. 생산자는 생산을 하는 제품이 소비가 돼야만이 생산을 하는데, 유통업자 입장은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원리가 계속 상반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현재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생산 농가는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사실 겁니다. 그다음에 저 업자들이 그 업체에서 유통업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 유통자업을 설립해서 한다는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유통업체에서 한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춰줘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가서 잠깐만요.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농협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안 된다고. 내년 3월까지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시청에서도 그 공문을 여러 번 보내서 그 공급 가능 업체 현황 이런 표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새로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친환경 사과는 태백어를 사용을 해봤는데 5월 달에 들어서 친환경 봉치를 쓰려고 보니까 작년에는 태백산 친환경 봉치 인증서가 들어오는 그 봉치가 납품이 됐었는데 이번 5월 달에는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태백산 봉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수급이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단체로 인증을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틀어지게 되거나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농약을 치거나 그거 하게 되면 전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 업체분께서는 현재 지금 나오지 않아서 못 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농협이라는 한 군데로 더 친환경을 받았다 했을 때 이거가 안 됐을 때는 사유를 묻고 그거에 합당한 조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업체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서로 장단점을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협을 지정을 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그냥 두고 학교에서는 그냥 입찰 공고를 띄울 때 태백산이라고 표시만 하면 우리 유통업체들이 알아서 태백산에 대한 가격을 직집해서 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산을 해서 집약을 해놓고 유통업자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도 어차피 자기네가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유통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친환경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산품 일반 농산물이 가기 때문에 농협이 유통으로 배송에 관계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책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저희 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데도 고정된 그 가격, 농협이 제시한 그 가격에 우리가 배송 비용만 일부를 붙여서 배송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안정된 공급도 가능하고 유통업자들도 큰 무리 없이 이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업무 협약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유태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기존의 유통 체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1년간은 좀 상생을 해가면서 추입하면서 앞으로 서로 상발간에 어느 정도의 그 양보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관계는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좀 더 우리 유통하는 쪽에서 의원보다도 농산물을 저쪽으로 하는 우리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여기에 품목에 좀 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존 유통업체에 서로 협의를 좀 해서 농산물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계하고 쭉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 소고기 들어오는 게 태백산 한우가 아니고 거의 다른 쪽이라고 얘기가 교산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다른 공급업체도 할 수 있나니까 리서치가 우리 축산 관련 부서 얘기입니다. 힘들다 다른 업체에서. 그러면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어딘가 축협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른 품목은 몰라도 태백에서 나오는 한우만큼은 우리 애들한테 먹이자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다른 업체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그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태백에서 나오는 한우를 먹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저희들은 축협만 가능하다 해서 축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축협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도 충분히 가능을 하다 그러면 저는 태백에서 나오는 고기만 1등급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태백에 있는 식육업계 9개 업체를 규합을 해서 강원 푸드미트 영농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을 해서 등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태백항목 언제든지 납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합원 중에 3명이 태백항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장성푸드에도 창조 영농조합이죠. 영농조합과 함께 또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태백항구를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태백산 한우 몇 킬로그램,
방송에서 뭐 우둔 설도는 설도, 양지면 양지를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입장 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무슨 용도로 납품하라고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냥 납품을 하면 되거든요. 협도 되고 공유도 되고 그것도 되고 다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초는 공급이 안 된다서 문제가 생긴 거고 주기비 나중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 얘기는 정확히 하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정확하면 그건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교육센터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그 태교 한글 좀그 애들한테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저도 애가 중학교 교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축교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태교 한글 갖다가 우리 애들의 공급을 갖다가 능력이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부터 그 우리 태교시에서도 그 엄청난 저 예산 지원과 그 행정인 걸 갖다 통해가지고 태교 한글 발전에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기초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대외 한글 같은 값싸게 애들한테 먹일 수 있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제 업체하고 뭐 업체들이 주하는 부분에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만으로 1등급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간호는 그렇게 생산 간호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여기 뭐 유통업체나 이 농협, 축협 이분들은 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아무리 농민들이나 뭐 우리 애들이 먹거리를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에는 이 유통업체는 빼고 이분들이 오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양사분이나 여기 뭐 담당 여기 우리 뭐 이 대표분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유통하겠다는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왔다. 얘가 대해서 참여하실 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참여가 저게 되는 기고 자기들이 봐서 아니 되상 싶으면 못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유통업체를 끼고 회의를 한다는 거는 시합폭탄을 안고 계속 회의를 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3년차를 겪으면서 유통업체가 해온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새롭게 우리가 그 급식센터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서 그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을 좀 앞세워서 설치되기 전에 뭔가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살짝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 단체가 참여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관심을 더욱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박주구 과장도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태백산 한우 1등급 이상 그 부분하고 농산물 관계에는 그렇게 해서 다음 차기 그 위원회 때 각각 그 투표를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